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은 금속, 어색함이란 건 크게 없어요. 전체적인 그림의 분위기에는 맞긴 맞는데 일단은 그림이 명암만 생각했지 그림자 자체를 생각 안 하고 그렸다는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림자를 먼저 신경 써서 좀 해볼게요. 일단 그림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림자 신경 쓰셔야 돼요. 명암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명암 자체가 그림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은 레이어 하나 만든 상태에서 그림자만 빨리빨리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림자 넣었을 때 얼만큼 많이 바뀌는지를 한번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은 다음엔 재질보다는 먼저 그림자를 어떻게 잡을지를 먼저 잡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 옷이라든지 이런 옷깃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때도 그림자가 없으면은 사물을 볼 때 난 분명히 이거 입체적으로 그렸는데 왜 이렇게 입체적이지가 않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일단 다 넣을게요. 입체감은 묘사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먼저 잡아줘야 돼요. 빛 방향을 먼저 잡고 그려줘야지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이제 컨셉만 그릴 때는 뭐 그림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하거든요. 디자인 전달만 잘 되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나는 그림적인 것도 잘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면은 제일 우선으로 봐야 될 것, 채색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먼저 잘 잡아 놓으세요. 그러면은 어색함이 다 사라져요. 셀식으로 그리는 그림들 보면은 그림자를 되게 단순하게 잘 뽑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저 그림은 투톤으로 그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딱딱딱 나눠졌지? 라는 걸 보면은 그림자를 잘 나눴다라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이만큼 떨어졌다고 치면은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달라붙었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림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깊이감이 달라졌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그림자의 역할이, 우리가 항상 명암만 표현하면은 덩어리감만 있으면 뭐가 달라지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들 전부 다 그림자에서 나오는 거고, 명암이나 이런 건 재질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입체적인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는 거는 이제 그림자 연구를 좀 많이 하시면은 쉽게 됩니다. 머리카락도 얘가 이제 머리가 있고 빛 방향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칼과 머리가 이제 딱 나눠진다라는 느낌 확연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얘는 흑백인 그림이라서 뭘로도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흑백 그림에 맞춰서 제가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좀 광원적인 느낌으로 그리신 것 같아가지고 광원적인 느낌으로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저는 근데 보통 이제 쇠를 그릴 때 처음에는 형태나 덩어리를 잡을 때 일반 브러쉬를 쓴다기보다는 저는 에어 브러쉬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깔끔한 덩어리를 미리 잡아 놓겠습니다. 자, 얘를 일단 덩어리만 좀 매끈하게 잡히게 정리만 좀 할 거예요. 재질을 주고 싶다고 하면은 처음에 어느 정도 덩어리만 좀 잡아주고 나서 나중에 거친 브러쉬로 재질을 쪽쪽쪽 넣어주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큰 통을 하나 그리겠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그린 다음에 재질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그래서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얘도 방향이 똑같죠. 똑같으면 똑같은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칠해줘야 됩니다. 얘만 따로 그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의 통이에요. 빛 보는 방향은 똑같거든요. 오는 방향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쪽으로 설정을 잡았어요. 그럼 얘도 똑같은 방향으로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맞춰주고, 그리고 쇠, 아까 말했죠. 주변에 환경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게 되면은 얘가 막 까만색 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까만색 줄. 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막 주변에 뭐가 있어. 막 나무도 서 있고 뭣도 서 있고 그렇다 치면은 여기에 뭐가 막 그림자 지고 막 뭐가 이렇게 지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까만색 쳐져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원래라면 이게 그냥 이렇게 다 어두운 건데 여기만 밝다? 여기는 뭐가 빛이 살짝 은은하게 들어와서 반사되는 색깔 때문에 여기가 은은하게 빛나서 이렇게 보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라면 그냥 여기가 다 까매요. 여기만 까맣다라고 이렇게 나온 그림들 보면은 원래는 여기 자체가 이렇게 다 까만 건데 여기서 뭔가 은은한 조명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원래 이렇게 어두운 그림에서 은은한 조명이 하나 들어와서 살짝 칠하면 이런 느낌이 된다.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각 잡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도 입체적인 느낌을 좀 줘야 되니까 저는 일단 올가미 툴을 좀 많이 쓰거든요. 보통 일간 브러쉬를 쓸 때도 많지만은 올가미 툴 같은 걸 써서 그리게 되면은 좀 더 뭔가 칠할 때 피로도를 좀 덜 해요. 이런 점이 제일 장점이거든요. 피로도를 덜 먹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고 여기도 똑같이 그림자 표현해 줘야겠죠.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해도 은은하게 이런 그림자를 표현해 줘야지 얘랑 나눠졌다라는 느낌이 확연히 나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만약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얘가 좀 붙어 있고 얘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가
때마다 어떻게 변하냐, 여기는 이만큼, 자 여기는 밝게 해줄게요. 여기를 또 맞춰야 되거든요. 밝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아까랑 보면은 잘 보면 여기가 좀 짧게 돼 있고 여긴 좀 길게 됐을 거예요. 살짝. 왜 그렇게 되냐, 상대적으로 얘가 좀 떨어졌다는 느낌을, 얘 사이와 얘 사이가 좀 벌어졌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좀 더 여기는 넓게 해준 거거든요. 만약에 자 얘 실루엣도 좀 바꿔볼게요. 실루엣 자체도 올가미 툴이 있으면 좀 더 편해지죠. 피로도가 좀 더 준다 보시면 됩니다. 피로도는 많이 줄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벌어지게 하고 하면은, 자 여기를 좀 더 벌어진 느낌처럼 표현하면은, 자 여긴 붙었으니까 그림자 넓이는 짧고 좀 넓게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내려갈수록 여기 그림자 표현을 좀 더 넓게 펴주시면은 얘가 좀 더 차이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럼 차이가 이런 느낌입니다. 보이세요? 여기 안 된 부분들도 좀 더 다듬겠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깔끔한 쇠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재질이 막 거칠고 뽀개지고 박살나있고 뭐 이런 느낌의 쇠를 표현할 때는 이제 표현할 때 또 달라지거든요. 되게 항상 사물은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칠할 때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표현할 때도 어색함도 없어지고 딱 하나의 물체로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흠집을 내주고 싶다, 이 다그러진 상태에서 뭐 흠집을 좀 내주고 표현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하나 더 만들어준다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줘도 편해요. 오히려 더 묘사하다 보면 시간 한 세월 다 걸리거든요. 세월이나 네월이나 다 걸리게 돼요.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듬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좀 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자료 같은 거는 좀 잘 보고 그리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참고하고 그리신 게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더 멋있고 이쁜 것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더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옷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냥 아예 있는 디자인 그대로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거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디자인을 따라 하셔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막 남이 한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린다는 건 좀 그렇다 싶으면은 차라리 오리지널을 그대로 보고 하시면 좋습니다. 있는 현실에 존재하는 그냥 그대로 그냥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해서 나중에 여기다 날개 깃털을 넣든 뭐를 넣든 자연스럽게 꾸며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자면은, 자동차도 이제 같은 디자인이지만 색깔을 좀 다르게 하고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캐릭터 같은 거 붙여가지고 꾸며놓은 차들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연습만이 답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사물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사물을 보고 똑같이 그리는 연습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아이디어 짜내서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은 뭐 디자인 쪽으로는 연습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내가 그림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모작을 좀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개인작이 잘 안 됐을 때는 모작을 좀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작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도 달라요. 모작 연습이라는 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작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모작도 내가 어떤 걸 공부할 거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작이 있고, 그냥 해야지 오늘 뭐 그림도 안 그리고 그림이라도 좀 그려야 되니까 모작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요.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되시는 분들이 있고 좀 길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사람마다 다 느는 속도는 케바케라는 거. 근데 이제 이해를 빨리 하냐 못하냐 차이거든요. 이해만 하면은 거의 이제 일주일 만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림 그린 지도 10년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뭐 박스 하나를 그리든 사람을 하나 그릴 때도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는 있어요. 편하게. 근데 이제 어려운 단계가 뭐냐면 이제 뭘 그려야 될지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그림 공부하실 때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나중엔 자연스럽게 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 어깨 부분 표현한 거 보시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이렇게 칠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그림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려고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림자랑 구분이 잘 안 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랑 색깔로서는 구분이 되더라도 뭔가 흐리멍텅하게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어둡게 돼서 그림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뭔가 깔끔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정리를 해놔야 돼요. 정리를 딱 해놓고 필요한 주름들은 이렇게 그려서 표현해 주시고, 자 여기 목 같은 경우도 이런 데도 뭐 주름이 좀 더 어두워져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어둡게 해주고, 그림자는 여기 칼같이 끊어진 거는 좀 부드럽게 풀어줄 거예요.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나눠주는 것만 잘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자 같은 경우도 나눠진 게 없잖아요. 그냥 그려진 그대로만 표현하고 명암만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그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리가 돼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같은 경우 광이 좀 있지만 완전 광이란 느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조명이 있고 세지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도 하이라이트 되게 세게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세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게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표현한 칼 느낌의 재질도 표현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표현 잘 하셨어요. 보면은 이제 자료 같은 걸 보시면서 어떻게 표현할지 알면 되는데 빛이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도 칼의 광택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은 막 여기는 하늘색을 비춰 보일 수도 있고 막 그 살짝 이런 식으로 깔끔해졌죠. 되게 뭔가 단순하게 칠한 것 같지만 뭔가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다듬어 주면은 칼 어느 정도 다듬어졌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둡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칼은 쇠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뭐죠? 거울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좀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옷에 반사돼서 비칠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 모양에 맞춰 가지고 어두운 그대로 그냥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살짝 이렇게 까맣게 넣어줘도 이렇게 됩니다. 비치는 거 생각하고 반사되는 거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확실히 단단해진 느낌이 들죠. 그것도 있고 그림자 진짜 중요합니다. 채색은 그림자 하나로 바뀐다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그림자를 넣냐에 따라 분위기도 달라질 거고 입체적인 느낌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데 절대로 완벽하게 안 그려져요. 그림이라는 게. 나는 그림자 방향이랑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거 분명 나중에 그리시면 이런 걸로 막 엄청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누누이 말하지만은 완벽하게 못 그립니다. 그림은 절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그리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완벽해 보이게끔 하는 거는 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는 안 그려져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되면은 좀 괜찮고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머릿속에 정보를 집어넣어야지 많은 걸 생각하고 그리려다 보면은 그림 완성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보통 이런 걸 고민 많이 하시는 분 그림 완성을 못 해요. 완성 못하고 진짜 안 되겠다고 멈추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틀리더라도 일단 완성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접근을 하셔야 돼요. 틀리더라도 완성하겠다. 그렇게 하셔야지 늘어요. 무조건 완성해야 실력이 늡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컬러가 들어가면 또 이제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건 흑백이라서 이렇게 표현이 돼도 나중에 컬러가 들어가면 그림이 너무 확 달라집니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은 그림자 제가 말했던 거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건 그림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덩어리랑 입체감이라는 거는 그림자 하나만 이해해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아까 팔에 여기 반사광 넣어줬죠. 자, 팔을 좀 더 입체적인 느낌으로 바꿔줄게요. 쇠는 넣는데 여기는 좀 어색하다 느껴지는 거는 여기에는 역광을 넣지 않아서거든요. 역광이 들어갔을 때 이미지가 또 얼만큼 바뀌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긴 들어갔죠. 근데 여긴 안 들어갔죠. 근데 얘네들도 은은하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 빛이 있든 뭔가 있든 간에 넣어주면은 자, 일단 이것보다 조금 더 밝게 해가지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겹치는데 얘를 그림자가 여기 좀 졌다라는 거 표현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좀 이렇게 색깔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중간 사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뭔가 역광이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시죠? 입체적인 느낌은 앞에 메인 조명이 따로 있고요. 역광으로 들어가는 조명 이걸 이해가 되면은 입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모양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정확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얼추 들어갔는데도 어색하지가 않아 자연스럽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나중에 그릴 때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못 그려요. 그림은 절대로. 완벽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림 그리실 때. 그리고 적당히 넣는 걸 하셔야지 너무 세게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센 빛이 오면은 세게 넣을 수 있죠. 근데 적당히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게 은은하게 들어갔으면 얘도 좀 은은하게 통일성을 있게 줘야 되는데 너무 세게 주고 그러게 되면 어색함이 생겨버려요.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진짜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주변이나 이런 걸 표현 좀 해줬을 때 이런 자연스러운 역광이나 이런 표현해줄 때 어깨 봐보시면은 여기까지는 뭔가 확 달라졌죠. 어느 정도 덜 이상할 정도로만 주면 됩니다. 지금 상태도 열심히 잘하셨고 충분히 열심히 한 게 눈에 보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했던 것만 추가하게 되면 더 좋아지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만 좀 더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물 나올 것 같아요.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